그러니까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이제 간혹 종종 여러분을 만나 뵐까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렇게 급하게 뭐가 템포가 흘러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무튼 오늘은 남북관계, 지금 트럼프가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까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 해요. 또 그렇게 될 때 주식시장, 우리 경제 이런 영향 같은 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소식으로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23일 재판 출석하고 그리고 또 25일 출석했죠. 그런데 31일 날 내일도 또 재판에 출석해야 되네요. 증인으로. 그건 뭔가 하면은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차 출석을 거부했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재판 일정과 이에 대한 준비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해다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장이 김선일이네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네요. 그러니까 안 오면 데려와라, 이것이죠. 그래서 또 31일 날 출석해야 되네요. 그 쉴 틈도 없겠네요. 근데 과연 이거 비선 진료 방조 혐의,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다 챙기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이런 사건에 일일이 또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까? 출석을 해서 증인 증언을 해야만 해결될까? 이런 의문도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어집니다.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에 그동안에 이끌어 왔다시피 한 정강용 씨가 뭐 구속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잘 해결됐으면 싶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이제 조원진 의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움직이고 나가고 지금 될 것 같은데요. 정강용 씨는 태극기 집회를 이끄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았지만은, 또 조원진 의원도 대선의 후보로 나가서 충분하게 조원진 의원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표는 많이 얻지 못했어도 그래도 지지자들의 기대를 부응했다, 이렇게 봐주고 앞으로 중심 인물로 잘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원들이 자꾸 배가 되고 흐트러지지 않고 열성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흐트러지지 않고 저변이 자꾸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전체 저변이 넓어져야, 그래야 정당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단체에 불과하게 되죠. 이제 새누리당의 구심점은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구심점이 있다 해도 누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지리멸멸, 서로 다투고 흩어지고 하면서 당원마저도 흐트러져 버리고 국민의 지지는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돼버리겠죠. 중심은 잘 잡고 나가고, 그리고 정당이란 것은 자꾸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인물이 자꾸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또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이 배출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길을 열어놔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정당이란 것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그럼 자금은 누가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공당은 보조금을 받아서 또 움직이고 합니다. 그러나 신생정당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신생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당원이 흐트러져 버린다. 진성 당원이 있어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집행부들이 단결해서 잘 움직여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진성당원이 자꾸 늘어가고 당비를 적극적으로 즐거이 납부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원하는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당이 살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나 지난날 이렇게 잠깐 돌아보면은 참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탄생하고 하다 보니까 당은 당규가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 의결 기관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흩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해왔던 것이 다 흔들리고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돌이켜서 좀 부족한 부분은 빨리 메꾸고 또 용서 화해하고 서로 단결하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 불문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하면은 안 되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안에서 절충하고 거기서 다수결을 결정하고 밖으로 새 나오면 안 돼요. 특히나 신생은 이제 자리가 잘 잡히고 굳건한 곳은 뭐 밖으로 드러나게 싸워도 되겠죠. 그러나 신생은 밖으로 드러나게 싸우고 흐트러지면은 그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꿔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럼 지금부터 남북관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정부 들어서고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 안 하고 단거리, 중장거리 이 위주 미사일 발사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크게 자극을 안 하면서 기술은 개발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명분은 안 주겠다 이거예요. 미국한테 명분을 주는 것은 6차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경우 아니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등 이런 것을 시험하게 되면 이제 명분을 주기 쉽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딱 이루어지면 선 한번 보이겠죠. 자 봐라 하고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살펴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업가니까. 그래서 막 엄포를 놓고 금방 공격할 듯 해도 실제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실제로 트럼프 정부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냐? 시간은 북한에 있는 것이죠. 개발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완성돼 가니까 미국은 급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 흘러가면 안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급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미국 전체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 전체 분위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뉴스나 언론에 좀 드러나겠죠? 또 일본의 전체 분위기도 일본의 언론이나 분위기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군사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 수도권, 수도 서울 근방에 사는 인구가 무려 2,500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2,500만이어서 여기 피해가 너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과연 공격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미국의
절대적으로 위협이 된다. 가만 놔둬서는 미국의 큰 위협이다. 이렇게 될 때는 뭐 그것도 고려 안 할 수 있지만은 미국 정부는 막 몰아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중국이 원유라도 완전히 잠궈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막기는 해도 완전히는 안 틀어막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거죠. 또 북한 입장에서 정말로 체제가 무너지고 위태해지고 정부가 무너진다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도 베이징도 우리 핵미사일 사정거리 아닌데 조심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길이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정말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강공이 나오려면 분위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미국 조야가 들썩들썩하고 언론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한편으로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평화를 이야기하고 협상을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유엔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느긋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 바다에 항공모함들이 막 떠 있고 군사력이 만재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때는 강공 쪽이 나오기 쉽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미국 조야 아니면 미국 언론 뉴스 모든 것은 뭔가 아니지 않냐, 이런 게 많은데 트럼프 정부는 계속 공격할 듯이 하고, 이러면은 강공은 아니기 쉽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강공을 한다면은 기습 중에 기습 아닙니까? 저 이라크 공격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예고된 거잖아요. 예고된 거. 그러나 북한과의 뭐는 예고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한국 정부하고 일본에도 통보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본 아베하고 약속은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 주겠다 하고. 그런데 그 약속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여유를 부리고 아무 일 없을 듯, 협상을 해야 될 듯,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조야, 하원이든 상원이든 아니면 그리고 그 언론 이런 데서는 국민 여론은 들끓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분위기가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도저히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도권이 너무 가까우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의 대위협이 안 된다, 북한 미사일이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북한에서는 명분을 안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건 뭐냐, 북한도 날마다 전쟁 할 듯이 하지만 전쟁은 싫어하니까요. 전쟁 나면은 끝이다는 걸 아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전쟁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흐름이 지금 현재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미국을 공격하겠다, 미국과 전쟁할 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정말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건 이제 체제를 보장하고, 첫째는 체제 보장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이죠. 자, 남북 통일을 하려면은 뭐가 급선무입니까?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위주로 핵을 딱 바탕으로 하고 해서 통일을 하고 싶다 하는데, 가장 장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군이고 미국이죠. 어떤 사태가 돼도 미군이 개입 못하고 미국이 개입을 못하게 하려면 바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개입 못해요. 뭐 해구산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개입 자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북한이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을 이기겠다,
미국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래서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도 전쟁은 피하고 싶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른 각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에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뭐 오르지도 않았어요. 코스피가 한 6개월 내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굉장히 12월, 1월, 2월 혼란스러운데 코스피는 올라갔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6개월 이상 선행을 한다 이거죠. 미리 달린다 이겁니다. 미리. 이제 일단 선행을 해서 튀었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조짐이 있고 세계 경제가 바닥에서 탈출할 것 같은 이런 부분이 결합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부분이 결합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는 게 세계 경제 영향도 받지만은 남북관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요 몇 년간 중국이나 일본 주식은 2배 이상 이렇게 튀어가지고 조종받는 형국이에요. 근데 한국 주식은 어땠습니까? 지금 7, 8년째 옆으로 기고 있어요. 옆으로 행보 중입니다.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 오르질 못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뭐냐? 남북관계에 원인이 있다. 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의외로 5년간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럴 바탕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IMF 터진 후에 수습하고 지나고 이 과정을 거치고서 바로 뒤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또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돼요. 아주 그때는 금방 평화적으로 통일될 듯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됐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핵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됐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계속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핵 개발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이거 많은 경고 나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핵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등장할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하고 맞물려서 그랬던지 간에 5년간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가. 5년간 계속 랠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북관계가 식기 시작하지요. 아무튼 그때부터 쭉 행보하기 시작해요. 작년까지 계속 행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내렸기 때문에 6개월간 상승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또 받겠죠. 급속 조정도 있고 몇 개월 천천히 조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조정을 필요할 시기에는 아무 핑계나 있으면 쏟아져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조정이 필요할 시기다 하면은 한미 간에 조금 갈등이 발생하거나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해도 그 핑계로 조정을 주지요. 낙폭을 보이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이제 방향을 정말 이제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 원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미국의 협조 속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랠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미 간에 삐걱댄다.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미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정이 아니고 거기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내년에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방향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세계 자본가들 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남북관계를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은 역으로 역발상을 낼까요? 보통 일반 투자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그 투자가들은 그때 뉴스나 분위기 보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뭐 좋다면 그때 달겨들고 악재 막 터지면 그때 팔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투자가들은 역발상으로 반대로 거의 하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악재 때 사고 호재 때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를 해석하는데 달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대로 진행되면은 북한이 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큰 악재로 보거든요. 무너지면 혼란이 지속될 테니까 어찌되었던.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큰 악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런데 공격을 못 하겠구나. 전쟁은 안 나겠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전쟁이 안 나고 북한이 안 무너지고 우선 눈앞에 악재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 시장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남북관계가 또 호전될 수도 있고 이 시각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안 되죠. 왜냐? 지금 한참 트럼프 대통령 쥐어짜고 있고 중국도 나서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판인데 남북관계 대화한다. 물자를 올려보낸다. 원조를 한다. 그건 어렵죠. 지금은 할 수가 없죠. 더구나 미 하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통과돼 가지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어렵지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계속 차일피일 하면서 결국 분위기를 북한과 대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물꼬를 열려고 하면은 그때는 남북관계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오고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그냥 표현하면 기만적인 평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만적인 평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은 평화로운데 또 우리 국민의 예를 들어서 70%가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그 평화고 안심되는 평화라도 내면에 굉장히 위험한 평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까 전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북한에 의해서 주도되는 평화, 북한에 의해서 관리되는 어떤 통일 정책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절대 반길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그 대다수 또는 지금 정치권, 흔히 말하는 또 기득권도 좋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길을 선택하고 거기서 조종을 해 나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해 나가고 이렇게 될 때 그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다수가 끌고 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로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거기 어떻게 대응하고 참 견제를 하고 또 살아남고 할 수 있느냐는 정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권, 기득권이 정말로 고심해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국민들은 또 국민들대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데 우선은 평화로우니까 달콤하지 않겠냐? 우선은 달콤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극단의 대결을 벗어나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 또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 오르질 못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뭐냐? 남북관계에 원인이 있다. 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의외로 5년간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럴 바탕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IMF 터진 후에 수습하고 지나고 이 과정을 거치고서 바로 뒤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또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돼요. 아주 그때는 금방 평화적으로 통일될 듯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됐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핵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됐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계속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핵 개발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이거 많은 경고 나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핵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등장할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하고 맞물려서 그랬던지 간에 5년간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가 5년간 계속 랠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북관계가 식기 시작하지요. 아무튼 그때부터 쭉 행보하기 시작해요. 작년까지 계속 행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내렸기 때문에 6개월간 상승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또 받겠죠. 급속 조정도 있고 몇 개월 천천히 조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조정을 필요할 시기에는 아무 핑계나 있으면 쏟아져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조정이 필요할 시기다 하면은 한미 간에 조금 갈등이 발생하거나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해도 그 핑계로 조정을 주지요. 낙폭을 보이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이제 방향을 정말 이제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 원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미국의 협조 속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랠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하고 맞물려서 그랬던지 간에 5년간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가 5년간 계속 랠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북관계가 식기 시작하지요. 아무튼 그때부터 쭉 행보하기 시작해요. 작년까지 계속 행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내렸기 때문에 6개월간 상승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또 받겠죠. 급속 조정도 있고 몇 개월 천천히 조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조정을 필요할 시기에는 아무 핑계나 있으면 쏟아져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조정이 필요할 시기다 하면은 한미 간에 조금 갈등이 발생하거나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해도 그 핑계로 조정을 주지요. 낙폭을 보이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이제 방향을 정말 이제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 원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미국의 협조 속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랠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미 간에 삐걱댄다.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미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정이 아니고 거기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내년에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방향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세계 자본가들, 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남북관계를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은 역으로 역발상을 낼까요? 보통 일반 투자가들하고 좀 다르죠. 일반 그 투자가들은 그때 뉴스나 분위기 보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뭐 좋다면 그때 달겨들고 악재 막 터지면 그때 팔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투자가들은 역발상으로 반대로 거의 하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악재 때 사고 호재 때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를 해석하는데 달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대로 진행되면은 북한이 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큰 악재로 보고 불과하게 되죠. 이제 새누리당의 구심점은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구심점이 있다 해도 누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지리멸멸 서로 다투고 흩어지고 하면서 당원마저도 흐트러져 버리고 국민의 지지는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돼버리겠죠. 중심은 잘 잡고 나가고, 그리고 정당이란 것은 자꾸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인물이 자꾸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또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이 배출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길을 열어놔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정당이란 것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그럼 자금은 누가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공당은 보조금을 받아서 또 움직이고 합니다. 그러나 신생정당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신생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당원이 흐트러져 버린다. 진성당원이 있어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안 풀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집행부들이 단결해서 잘 움직여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진성당원이 자꾸 늘어가고 당비를 적극적으로 즐거이 납부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원하는 좋은 활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당이 살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나 지난날 이렇게 잠깐 돌아보면은 참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탄생하고 하다 보니까 당은 당규가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 의결 기관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흩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해왔던 것이 다 흔들리고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돌이켜서 좀 부족한 부분은 빨리 메꾸고 또 용서 화해하고 서로 단결하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 불문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하면은 안 되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안에서 절충하고 거기서 다수결을 결정하고 밖으로 새 나오면 안 돼요. 특히나 신생은 이제 자리가 잘 잡히고 굳건한 곳은 뭐 밖으로 드러나게 싸워도 되겠죠. 그러나 신생은 밖으로 드러나게 싸우고 흐트러지면은 그거는 어렵죠. 지금 7, 8년째 옆으로 기고 있어요. 옆으로 행보 중입니다.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 오르질 못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뭐냐? 남북관계에 원인이 있다. 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의외로 5년간 코스피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이제 그럴 뭐 바탕도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IMF 터진 후에 수습하고 지나고 이 과정을 거치고서 바로 뒤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또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돼요. 아주 그때는 금방 평화적으로 통일될 듯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됐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핵 문제가 크게 부각이 안 됐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계속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핵 개발하는 데 쓰여질 것이다. 이거 많은 경고 나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핵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등장할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하고 맞물려서 그랬던지 간에 5년간 상승을 합니다. 코스피가 5년간 계속 랠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북관계가 식기 시작하지요. 아무튼 그때부터 쭉 행보하기 시작해요. 작년까지 계속 행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6개월 내렸기 때문에 6개월간 상승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또 받겠죠. 급속 조정도 있고 몇 개월 천천히 조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조정을 필요할 시기에는 아무 핑계나 있으면 쏟아져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조정이 필요할 시기다 하면은 한미 간에 조금 갈등이 발생하거나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해도 그 핑계로 조정을 주지요. 낙폭을 보이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이제 방향을 정말 이제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 원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미국의 협조 속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간에 조금 갈등이 발생하거나 남북 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해도 그 핑계로 조정을 주지요. 낙폭을 보이면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정을 받고 이제 방향을 정말 이제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 원만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미국의 협조 속에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랠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미 간에 삐걱댄다,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미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정이 아니고 거기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내년에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방향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세계 자본가들, 투자가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남북관계를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은 역으로 역발상을 낼까요? 보통 일반 투자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 그 투자가들은 그때 뉴스나 분위기 보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뭐 좋다면 그때 달겨들고 악재 막 터지면 그때 팔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투자가들은 역발상으로 반대로 거의 하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악재 때 사고 호재 때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를 해석하는데 달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대로 진행되면은 북한이 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들 입장에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큰 악재로 보거든요. 무너지면 혼란이 지속될 테니까 어찌되었던.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큰 악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런데 공격을 못 하겠구나, 전쟁은 안 나겠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전쟁이 안 나고 북한이 안 무너지고 우선 눈앞에 악재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 시장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남북 관계가 또 호전될 수도 있고 이 시각하고 맞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안 되죠. 왜냐? 지금 한참 더 북한에서는 명분을 안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건 뭐냐? 북한도 날마다 전쟁 할 듯이 하지만 전쟁은 싫어하니까요. 전쟁 나면은 끝이다는 걸 아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전쟁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흐름이 지금 현재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미국을 공격하겠다. 미국과 전쟁할 듯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정말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는 이제 체제를 보장하고, 첫째는 체제 보장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이죠. 자, 남북 통일을 하려면은 뭐가 급선무입니까?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위주로 핵을 딱 바탕으로 하고 해서 통일을 하고 싶다 하는데 가장 장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군이고 미국이죠. 어떤 사태가 돼도 미군이 개입 못하고 미국이 개입을 못하게 하려면 바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개입 못해요. 뭐 해구산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개입 자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북한이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을 이기겠다, 미국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래서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도 전쟁은 피하고 싶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른 각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에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오르지도 않았어요. 코스피가 한 6개월 내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굉장히 12월, 1월, 2월 혼란스러운데 코스피는 올라갔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6개월 이상 선행을 한다 이거죠. 미리 달린다 이겁니다. 미리. 이제 일단 선행을 해서 튀었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조짐이 있고 세계 경제가 바닥에서 탈출할 것 같은 이런 부분이 결합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부분이 결합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는 게 세계 경제 영향도 받지만은 남북관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요 몇 년간 중국이나 일본 주식은 2배 이상 이렇게 튀어가지고 조종받는 형국이에요. 근데 한국 주식은 어땠습니까? 지금 7, 8년째 옆으로 기고 있어요.